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이어서 또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난 7년간 동결이 됐던 시멘트 가격이 지금 다음 달부터 5.1%가량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시멘트주의 주가 하락세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뭐 앞으로 향후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올해 들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 아시아시멘트가 약 한 69% 올랐거든요. 네, 고려 그렇죠. 시멘트가 65%. 그러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기저에는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멘트주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럼 이제 향후에도 그럼 이제 올랐을 때 과연 주가가 오를 거냐 빠질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시멘트 업계에 이제 악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시멘트의 그 원료의 그 우리 석탄이 있잖아요. 유연탄이 네. 그 원가의 3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친환경 이래 가지고 이런 석탄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건비. 지금 이제 주 52시간이 지금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멘트 공장은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특히 야간에는 이제 보통 1.5배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 부담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또 국회의원이 뭐 지방의회에서 이제 각 지방의 어떤 시멘트 회사들한테 그 시멘트 세를 또 지금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규모 되니까 네. 지금 세계의 악재가 이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상하는 걸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인상하고 나서 그런 어떤 악재를 극복한에 따라서 네. 아마 주가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 관련 주가 또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닝벨 2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시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개장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우리 증시 코스피 쪽 강세 이어가나 했더니 다시 외국인들 코스닥으로 인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2% 상승하며 3,267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1,017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바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1,049억 원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7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19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59억 원 함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386억 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25%, SK하이닉스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강세 좋습니다. 4.7%대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2배 입찰 불참 이후에 더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7%대까지 탄력 키워내면서 41만 9천 원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54%대까지 또 시세 많이 밀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셀트리온이 2.7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이동식 검사실을 개발했다는 소식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6%대까지 탄력 많이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카카오게임즈가 1.4%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CJ-ENM 오늘 4%대까지 탄력 많이 키워내고 있고요. 시젠도 함께 3%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테오젠도 2%대 탄력 받으며 79,8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델타 플러스까지 인도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엑세스바이오 2.58%, 현재 PCL
1%, 휴마시스 2%, 랩지노믹스가 4.69%대까지 지금 탄력을 키워내고 있고요. 수젠텍도 2% 시즌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원생명과학이 19%대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39,750번에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약간 강보합에서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55% 상승하면서 1017포인트 선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 발을 돌리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이고요. 네이버가 7%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가 약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이든 현물이든 보면은 이제 하방으로 좀 이렇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포지션이 네. 그렇게 구축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지금 계속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거래소도 지금 뭐 지수가 오르는 거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아침에는 그 우리 투신하고 연극임의 거래소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계속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면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떻게 보고 일단 계세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서진석 이사의장이 그 영국의 익수다라는 회사 거기에 이제 사내 이사로 등재를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익수다라는 회사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지만 여기에 미래에셋과 같이 약 530 정도의 그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로 일단 영향력이 영국엔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주식들이 오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오늘 또 유승민 관련주들이 뭐 지지율 10% 뭐 나오면서 지금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 펀더메널을 봐서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폴더블 폰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KH 바텍하고 BH인데 네. 목표가가 이제 바텍의 경우에는 3만 원인데 지금 2만 1천 원 수준이니까 거의 뭐 50% 정도 지금 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BH의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가 2만 1천 원인데 지금 14,000원 정도에도 역시 50% 갭이 있어가지고 이제 탑픽이 이제 KH 바텍하고 BH가 이제 오늘 그 한투에서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일단은 펀더멘탈 우리 반도체 I 쪽에서는 또 아마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했는데 어제 네. 분명히 제가 앞으로는 네이버가 더 오를 것 같다는 역시 네. 네이버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베이에서 철수를 했죠. 그렇죠. 가장 그런 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네이버가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폐기물 관련주에 가지고 KG ETS가 오늘 네. 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주는 지금 우리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영향으로 또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아마 상승세를 시현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또 폐기물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또 셀트리온 관련주 3개의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적정주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일단은 월요일 날은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네. S-오일하고 이제 현대 홈쇼핑에서 S-오일은 뭐 최근에 유가 계속 70불 이상대로 하면서 이제 증권가들의 이제 러브콜이 있는 종목이 S-오일하고 SK 이노베이션. 네.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오히려 수익률은 일단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5월 28일 아니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그거를 수정을 못하고 그래서 현대 홈쇼핑도 일단은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워낙 종목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5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SM이 일단은 이제 12.87%여가지고 아마 1위를 기록한 종목이 SM이 네. 되겠고, 그다음에 BGF 리테일도 일단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고, 근데 카카오가 많이 올랐지만 카카오가 네. 1등을 못하고 이제 2등을 기록을 했고요. 3위는 이제 휠라홀딩스, 이제 골프웨어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6%대 수익률에서 3%를 기록했고, 4위는 이제 대덕전자. 뭐 대덕전자는 뭐 PCB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제 삼성전기가 뭐 1위지만 나머지 이제 우리 중하위권에서는 대덕전자가 이제 유명한 종목에서 4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뭐 대한제강, 철강주, 그다음에 신세계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뭐 9종목 중에서 플러스 난 거는 4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5종목이지만 일단은 5종목, 그래서 9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익이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역시 일단은 SM의 어떤 효과를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의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성공을 했고요. 네. 누적 수익률 다시 10%대를 이제 돌아왔네요. 회복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가 뭐 이게 이제 마지막 12주차가 될 텐데 과연 네. 이번 주에도 과연 플러스가 나서 10%를 유지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어제까지는 조금 약간 플러스인데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1기부터 뭐 1주차부터 11주차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4주 정도가 마이너스였고 이제 7주, 7주는 플러스가 이렇게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들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을 8시 50분에 마감을 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일단은 9시에 동시효과 전에 주문을 해서 이제 매수 체결, 당연히 이제 시장가를 매수를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마지막 동시효과에 또 시장가를 매도를 해서 이제 그때 그 가격의 어떤 수익률을 보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누적 수익이 그래서 10.39%를 달성을 했고요. 뭐 수익률 산출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은 종목당 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동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매매 방법은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뭐 9종목이든 10종목이든 일단은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 네. 일단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주차의 수익률 상위 종목 1위가 SM. 12.87%에서 이제 이 종목들은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카카오, 세 번째는 휠라홀딩스, 네 번째는 대덕전자, 다섯 번째는 현대홈쇼핑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종목들로 일단은 이번에는 수익률 상위에 등장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상위 종목 그동안에 보면 1주차는 한미반도체, CS윈드, 카카오가 또 이제 그때도 10.93% 네, 달성했는데 그랬었죠. 또 이번에도 또 일단은 2위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한미반도체가 19%로 2위, 그다음에 CS윈드는 14%로 3위, 그다음에 2주차는 뭐 코스모엑스, 대웅제약, IS 동서 있는데 이 종목들은 뭐 랭킹에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 효성화학이 21%로 지금 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가 이제 이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죠. 4% KT. 그래서 코스맥스도 아마 2주차에도 플러스고 3주차에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아마 나눠지는 바람에 못 들어갔고요. 4주차에는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서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이 또
SK도 4주차에는 좀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아마 4%대 수익률 났고요. 그다음에 5주차는 이제 아프리카 TV, SKC, 호텔 신라, 그다음에 6주차는 한정 KPS, 메가스타디 교육, CJ CGV에서 한정 KPS가 11%를 목표가 수익을 달성해서 이제 5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7주차는 뭐 SBS도 10%대지만 아마 순위 안에 못 들었고요. 전체 순위. SM이 이때도 또 7%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제강, 금호건설, SK렌터카, 한원시스템. 한원시스템은 지금 뭐 계속 매각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한원시스템 원래 한라공저였는데 한라그룹이 어려운 바람에 이제 이게 매각을 한 거예요. 네. 뭐 비스테온이라가 이제 미국 기업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LG에서 좀 입찰을 참가할 걸 알고 있는데 LG는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어디가 또 인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원시스템 주가는 오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9주차는 현대 엘리베이, 만도 BH에서 뭐 현대 엘리베이는 우리 HM이랑 같은 그 계열사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그룹 옛날에서 이제 엘리베이가 일단 1위를 기록했고 만도 BH 오늘 아까 제가 BH 말씀드렸는데 네. 9주차에 이미 BH는 어네스트 레포트가 나왔고 오늘 네. 다시 한번 한국투자증권에서 아마 탑픽으로 한 종목이 BH니까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증권, 대한항공, 포스코 사실 이 또 증권주가 이렇게 1위를 할 줄 몰랐지만 한양증권이 1위를 했는데 한양증권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네. 제가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양증권에 이제 삼풍진점이 있었는데 금융에 네.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네. 그때 무너진 시간에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시간인데 근데 다행히 제가 한 달 전에 네. 그 인사 발령이 나서 본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피했거든요. 사람이 네.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금융기관이 한양증권 삼풍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막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양증권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SM이 이번에 12.87%로서 이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회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라홀딩스 그래서 이런 종목인데 먼저 일단은 S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SM 얘기할 때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그래 주시죠. 우리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올해는 네. 거의 5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때마다 이제 뭐 유신 독재가지만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남학생들은 주로 이제 장발 머리를 엄청 길러가지고 네. 그게 이제 뭡니까? 유행이었죠. 뭐 그게 이제 단속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여학생들이 이제 미니스커트라든지 이제 무릎 위에 몇 미니스커트 센치. 길이를 쟀어요 경찰이. 맞습니다. 자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재는 게 있었고. 저는 어떻게 알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때 이제 75년도에 네. 그 이제 연예계 이제 대마초 사건을 해가지고 이런 시장이 완전히 막 초토화 됐어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대마초 사건 때문에 뭐 조용필서부터 막 네. 이런 뭐 DJ가 전부 다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이제 대학생들 숫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생률이 아마 10에서 20%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뭐 70%가 넘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죠. 대학생들 가수들이 지금의 아이돌이랑 그런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네.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여자 가수로 유명한 가수가 양희은이었어요. 양희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대학생일 때는 앨범 보면 굉장히 지금처럼 몸집이 틀려요. 그냥 좀 가냘프고 이런 네. 상태여가지고 양희은이가 이제 그때 아침 이슬로 계속 인기가 유명했을 있어. 그다음에 때. 이제 네. 남자 가수는 이제 서유석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연인이었어요. 그랬나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서유석이 그 집안이 좀 교육자 집안이라 네. 그 어머니 반대로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두 분이 좀 이렇게 네. 이런 해서 이제 양희은 씨 얘기가 나왔지만 하여튼 그런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75년도에 이제 초타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살려야 될까 가지고 이제 그렇죠. PD가 MBC 네. PD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대학 가요제를 일단은 그때 77년도에 네. 제1의 대학 가요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SM이 왜 SM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수만 대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그 이수만의 수하고 만이 그 SM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이수만 씨가 이제 서울대 지금 가수였거든요. 뭐 노래도 지금도 있어요. 뭐 있는데 네네.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일대 그 진행자가 이수만 씨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그 탤런트 명현숙 씨가 이제 일회 그 사회를 받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MBC 가요제가 엄청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회 때 이제 우승자가 이제 서울대 뭐 농대 뭐 샌드 페블스 해가지고 나 네. 어떻게 그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얻었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게 비하가 있어요. 원래는
샌드페블스가 그 서울 예선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 무이라는 그 밴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서울대 그룹인데 네. 그게 이제 산울림의 전신이에요. 근데 산울림이 아시다시피 이제 김창훈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김창훈이가 졸업생인가 참가를 하는 이제 그게 우산이 실격이 됐구나. 돼가지고 이제 네. 샌드페블스가 이제 1위가 된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금상을 받은 이제 여자 가수 박선인가? 굉장히 그 중고생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네. 그분은 아마 가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2기부터 뭐 배철수 이런 사람이 오는데 네. 이제 샌드페블스가 대상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밴드들이 열받은 것 같아. 쟤네는 나보다 실력이 없는 애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2기부터는 이제 인기 있는 밴드들이 많이 참가를 하게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MC는 이제 TBC에서 MBC 가요제가 히트를 치니까 네. 이제 그다음에 강변 가요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사람이 왕영은 씨 MC가 네. 거기 출신 그래가지고 이제 2기 때부터 이제 왕영은 씨가 MC를 하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어허. 그때 이제 왕영은 또 MC가 또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뭐 그랬죠. 그때 네. 뽀미 언니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우리 그 아마 음반 시장이라는 게 이제 SM이 이수만 씨가 그때부터 뭔가 좀 기획력이 돋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네. 뭐 그걸 영향받아서 뭐 여러 가지 뭐 박진영 씨로서부터 뭐 양현석 씨, 그다음에 네. 뭐 지금 하이브까지 이렇게 네.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맞습니다. SM이 넘버에 아무래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해서는 SM이 굉장히 돋보이죠. 아무래도 네. 기획력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그쵸, 부분이나 네. 이런 거에 있어서 SM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SM을 추천했는데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 중에 이제 탑픽을 해서 SM에서 네. 주가가 이제 1위를 했는데 네. 이제 목표가를 뭐 46,000원에서 84,000원까지 올렸어요. 엄청 올린 올라갔네요. 거죠. 뭐 아시겠지만 뭐 SM은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한류 및 K-팝을 선도하는 어떤 뭐 종합 엔터테인 그룹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컬처 테크놀로지도 창안하고 활용하면서 뭐 SM 컬처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지분 매각 얘기가 나왔었죠. 네. SM 가지고 이제 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지금 삼성동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SM의 그 이렇게 큰 그 뭡니까 그거 이렇게 화면 그 뭐라 그러죠? 길거리에 보면 일단 네. 눈에 띄더라고 밤에는. 전광판 같은 거 그쵸, 말씀하시는 전광판이 거죠? 아주 눈에 네. 띄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소속 아티스트는 아시겠지만 뭐 강타라든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사인이, 엑소, 레드벨벳, NCT 127, NCT 드림. NCT가 두 개인가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드림이 있고 127인 것 같고 그다음에 슈퍼엠, 웨이브, 에스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중국에까지 이제 해외 설립으로 해서 명실공히 이제 글로벌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가 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제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무려 84,000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네. 일단 투자의 포인트는 NCT의 급성장. 그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핵심 중소기업사 적자 소멸은 뭐냐면 이제 그 뭐 식당 하는 그런 그 요식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수만의 어떤 그 라인 뭐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아마 인세를 또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주주가 뭐 교체 가능성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고요. 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대주주 이슈를 배제하더라도 네. 올해 뭐 연결 영업이익 무려 1,300억 아마 대단한 어떤 숫자를 아마 올해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주주 교체 시에 라이크 기획형 인세가 또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최대 추가 영업이익이 약 한 200억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제 SM이 일단은 이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NCT가 급성장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공영 재개 기대감인데 NCT가 지금 보면은 이제 SM이 올해 네. 4월에 5월에 이제 음반 출하량이 394만 장이었는데 아마 역대 최대 분기 어떤 출하량이 361만 장을 이미 상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을 네. 제외하고도 두 달 만에 일단은 기존의 그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이런 어떤 그랬군요. 굉장한 어떤 실적을 이미 네. 달성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도 NCT 드림이 5월에만 20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200만 장. 그다음에 이는 NCT의 역대 최고 네. 판매량이고 그다음에 엑소의 어떤 기존의 정규 앨범의 최대 판매량이 네. 145만 장인데 네. 이거를 이미 추례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회했다는 수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NCT가 드림이면 동생인데 네. 127는 형님인데
아마 형님의 운반도 2분기에 아마 발매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2분기에도 NCT 모멘텀이 네.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공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SM 본사라든가 일본 법인 드림메이커의 동반 수혜가 가능하다. 네. 뭐 일본 법인과 드림메이커의 어떤 내년도 합산 영업이익이 187억 원으로서 재작년에 어떤 196억에 기대를 한다. 아마 이게 거의 뭐 200억대 수준이 된다면 SM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일본의 올림픽이 지금 뭐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올림픽으로 제대로 만약에 된다면은 아마 일본에서의 매출도 막 올해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NCT 그룹이 23명이더라고요, 멤버가. 엄청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NCT U랑 NCT 뭐 127, 그다음에 NCT 드림 드림. 이렇게 해서 유닛 그룹으로 활동을 하는 것 23명? 같아요. 네, 23명을 뭐 7명, 뒤에 10명 제가 이렇게 사진이 나눠서. 있는데 네. 인원수가 안 맞더라고요. 네, 왜냐면 NCT U로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127 뭐 드림으로 해서 이제 그룹이 이제 뭐 10명, 그렇게 7명, 몇 되는구나. 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닛으로 활동하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그다음에 듭니다. 이제 그 디어유라고 뭐 버블 서비스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디어유가 영업이익이 뭐 32억, 그다음에 북경 법인데 웨이브 뭐 소속 법인의 영업이 17억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디어유하고 이제 북경 법인데 실적이 계속 좋은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아마 1분기에 어떤 실적 굉장히 이거 관리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디어유 성장을 고려시에 비핵심 종속 회사들의 어떤 이익 훼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 계속 좋아진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SM 본사 음원 매출 추이가 계속 2018년부터 이제 급상승을 하죠. 거의 뭐 이런 차트가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고 네. 역시 본사 매출 및 매출 총액 추이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인원이 많았는데 네. 이제 답을 주셨네요. 네. 이게 분명히 17명이 넘더라고요. 네, 2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데 모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NCT입니다. NCT.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유닛의 멤버 구성이 NCT가 이제 쭉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 이제 국적을 보면 뭐 잔이는 미국이고 또 네. 캐나다도 있네요. 마크.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마크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런진 있고 네. 뭐천 넣어가지고 이제 뭐 다국적 어떤 그런 네. 그렇죠. 저 구성원인데 하여튼 이 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 군대를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유닛 활동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엑소가 이제 정규 앨범이 리케지 앨범 판매량 추이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는 조금 축소되는 기분이고요. 그다음에 NCT는 이제 계속 2020년에 일단은 계속 좋았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집해가지고 2021년도에 다시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어유라는 사업 영역인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버블은 실제 네. 아티스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즐길 수 있는 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에브리싱은 스마트 노래방으로 유저만의 녹음곡을 만들 수 있다. 아티스트와 듀엣도 가능하다. 이게 저는 안 해봤지만 굉장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LIS는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도 같은 취향을 가진 유저를 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지금 SM의 어떤 DO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라이크 기획향에 이제 이수만 어떤 단독 회사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인쇄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혹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아마 그때 이제 뭐 ESG 관련해 가지고 뭔가 네. 이제 SM이 뭐 대책이 나온 거 아닌가 하죠.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지금 적을지 않을까. 보면은 이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것 그러네요.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되지 않을까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시총은 1조 2천억. 매출액이 약 한 5,700억쯤 되는 그런 회사인데 이패스는 이제 마이너스로 돼서 펀은 일단은 계산이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사는 모습이고 투신은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일단은 또 매수 매도 반복인데 기타 법인이 이제 조금씩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일단은 58,000원 일단 기록하고서 어제는 이제 54,000원까지 후퇴를 했는데 아직 그 RSI가
고점에 있는 거 봐서는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조정 시에마다 조금 더 우리가 매수에 가담하면은 좀 더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되는 종목이 SM이었습니다. 네, 목표가를 정말 상향해가지고 이렇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한 3-4배까지 올라간다는 저가에서 한 3배 정도. 그렇죠. 네. 저가에서 그 정도 되고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뭐 잘하시는 뭐 카카오죠. 네. 이베스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18만 2천 원. 뭐 최근에는 또 뭐 19만 원까지 이렇게 올린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카카오하고 또 20만 원, 뭐 네이버도 49만 원에서는 아마 20만 원하고 이제 뭐 50만 원 또 이렇게 아마 목표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역시 뭐 카카오톡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도 더 많이 알겠죠. 그래서 뭐 1위 메신저 카카오톡.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올 상반기에 카카오페이 증권을 선보였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 9월에 일단은 코스닥에 상장이 됐다.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1년 반 정도 만에 네이버의 어떤 카카오 동시에 어떤 시가총액이 격차가 이제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보면 이제 맞습니다. 카카오 시가총액이 다음하고 합병 상장일이 2014년 10월이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뭐 시총이 약 7조 8천억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그 당시에 약 25조니까 네. 약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뭐 네이버다 카카오다 올라왔는데 계속 뭐 2020년 초에는 카카오 시가총액이 약 13조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네이버에 약 30조니까 43%까지 이제 그러네요. 격차를 줄였는데 계속 지금 뭐 플랫폼 업체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까지 계속 올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가 이제 70조가 되면서 네이버를 능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올랐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어떤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카카오가 앞섰을 때 있는 이유는 이제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전략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플래너,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얼마나 이렇게 전략을 잘 짰나야서 되는데 사실은 모든 기업이나 대기업들 보면은 그 종합 기획실에 어떤 그 두뇌 인재들이 굉장히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룹의 향후에 좀 미래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없앴을 거예요 아마 종합 기획실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많다서 없지만 네. 실제로 어떤 그 기업들의 그 그룹의 어떤 그 어디 그 카운터 타워 이런 데는 결국에는 일단은 이런 종합 기획실에 이어지는데 하여튼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종합 기획실인데 역시 카카오의 어떤 그 기획실에 어떤 두뇌들이 좀 더 네이버보다는 좀 더 앞서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양사 모두 광고 중심의 기존의 사업 경영은 물론 커머스라든가 콘텐츠, 테크핀드, 핵심 플랫폼 사업 경영도 잘했지만 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참여 네.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플랫폼 중심 신사업들의 어떤 분사 및 IPO 추진 그다음에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게 카카오인데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18만 2천 원으로 상향을 했지만 지금은 뭐 19만 원, 제가 볼 때는 20만 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하반기 상장 예정인 테크핀 플랫폼 및 내년 이후에 상장 예상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계속 뭐 상장될 회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결과 아마 하반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많은 회사가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MAU가 이제 몬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이게 이제 뭐 한 달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한 그 숫자를 말하는 네. 건데 이제 네이버 페이하고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는 약 1,400만인데 지금 카카오가 2,140, 50%가 더 많고요. 네. 페이코는 400만.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인데 이제 이쪽으로 보면 가맹점은 네이버가 훨씬 많은데 네. 카카오도 이제 조만간에 추월을 하지 않을까 되는데 거래액에 보셔도 2019년에 네이버는 16조인데 네. 카카오는 약 48조. 2020년에 네이버는 약 26조인데 여기는 67조에서 막 게임이 안 되죠. 거의 뭐 네. 카카오페이가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평가 가치는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평가 가치 보면 약간 조가 1경 4천조고 네이버는 그다음에 카카오는 1경 5천조니까 약 카카오가
시뮬레이션 가치가 좀 더 높지 않나, 조금이라도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주요 주주는 네이버가 네이버 70%, 미래에셋대우가 30%, 카카오가 56%, 엔트파이낸셜이 일단은 43%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두 회사가 어떤 경쟁 관계에서 뭐 또 상호 뭐 보완도 있겠지만 걔를 또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서 아마 1, 2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총이 무려 68조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약 4조. 그래서 퍼가 200이 넘어요. 카카오가.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은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이제 투신하고 연경과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모습이고 네. 개인들이 일단은 올리는 거 봐서는 이제 카카오는 결국에는 주체가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도 뭐 계속 뭐 네이버나 카카오 마찬가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네. 차트를 보이고 있고 RSI 봐서는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필라홀딩스가 되겠습니다. 6만 원에서 7만 4천 원 일단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이제 필라 브랜드 하면 뭐 우리 골프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필라 브랜드 그럼요. 아시고 그래서 뭐 91년에 설립이 됐고 2007년도에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지주회사가 된 게 이제 필라홀딩스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이제 필라홀딩스와 필라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아쿠시넷이라고 또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제 올 상반기에는 아쿠시넷,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이 어떤 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그래서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한 약 9,100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173% 증가한 1,8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는 아쿠시넷과 더불어 중국 법인이 일단은 실적 성장을 견인했는데 아쿠시넷의 올해 1분기 실적의 경우에 매출액이 32% 증가한 6,472억, 영업이익은 무려 420% 증가한 1,438억으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그러네요. 했거든요. 그러면 네. 매출액 대비 뭐 영업이익이 거의 20% 되는 이런 네. 수준이니까 아마 필라홀딩스가 아마 내재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런 이유는 작년 3분기부터 네. 이제 골프가 이제 붐이 붐이 일어났지 일었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이런 어떤 뭐 회복세가 보이면서 아마 3대 우리 골프 회사인 어떤 아쿠시넷의 브랜드력이 바탕이 되어서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아마 동사는 또 작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한 약 3조 4천억, 영업이익은 약 32% 증가한 4,500억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난해 어떤 부진한 실적을 올해는 이제 만회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필라홀딩스가 목표가를 올렸는데 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브랜드가 필라가 물론 의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신발에도 일단은 네. 그런 브랜드 필라 브랜드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라이센스 브로터 로열티도 일단은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풀 프로스펙트 법인 안타스포츠의 조인트 벤처 통으로 해서 이제 매출의 3%를 또 수수료로 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보통도 15%에 대한 어떤 지분법 이익을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가 동사의 어떤 밸리에이션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 개선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력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 수도 좀 늘리면서 뭔가 실적에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일단은 중국 사업의 경우는 이제 안타스포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고성장세가 유지가 된다 예상이 된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시 올해 이제 목표가를 7만 3천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평균표를 적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아쿠시넷, 하반기에는 리오프닝의 어떤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 했는데 휠라홀딩스의 분별 매출 추임을 보면은 아쿠시넷가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크군요. 있죠. 네. 뭐 영업이익률도 계속 15%대까지 일단 성장하고 보이고 있고. 있고요. 그다음 시가총액이 계속 아쿠시넷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계속 네.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구조 보면 이제 회사가 자회사가 약 한 9개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렉트로 보면 이제 필라코리아는 리테일명 홀세일 기반 의류 신발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 수가 495개. 그다음에 필라 US는 이제 북미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라 라이센스는 역시 뭐 북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48개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풀 프로스펙트 중국이었죠. 안타 스포츠와 조인트
6조를 설립을 했고요. 지분은 15%. 그다음에 아쿠시나 홀드는 필라코리아가 마그너스 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죠.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타이틀리스트 골프볼, 그다음에 네. 타이틀리스트 골프 클럽, 그다음에 타이틀리스트 골프 기어, 뭐 푸트조이 골프웨어, 뭐 여러 개 있는데 결국은 이제 타이틀리스트가 네. 아쿠시네의 어떤 브랜드잖아요. 이게 필라 홀딩스라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시총은 네. 이제 3조 3천억에 매출액은 3조 1천억. 그래서 펀은 19 정도 되고요. 보시면 아마 외국인들이 계속 필라홀딩스를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특히나 외국인들은 지금 연기금 뭐 계속 파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소환한 종목 필라홀딩스에서 지금은 고점에서 이제 네.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뭐 요새 골프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계속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이제 신데렐라가 탄생했죠. 아세요? 어떤 건가요? 그 여성 그 골프 선수인데 네. 올해 이제 우리나라 그 여자 골프 대회가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5승을 한 선수가 있어요. 박민지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박민지 때문에 피어오는 선수들이 준우승한 선수들은 뭐 박형경, 장하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이제 2등을 했는데 이번에 박민지가 안 나온다라든가 이번 주에는. 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5승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록이 몇 승인지 아세요? 총 가장 큰 기록이 몇 승일까요? 전 기억이 10승인데 신지혜가 10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마 박민지가 이 기록을 이제 깨느냐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지금 여자 골프가 지금 박민지 때문에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마 골프 의류도 아마 의류도. 여자들이 특히 네. 또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차트도 일단은 저는 필라동스는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이제 PCB 업체인데 PCB는 우리나라 어차피 이제 삼성전기가 1위 회사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의 무라타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성전기가 우리가 추천하더라도 네. 무라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무라타가 네. 뭐 어떤 거 물량이 넘쳐난다. 그 이제 삼성전기가 혜택을 보는 거고 무라타가 좀 이렇게 좀 물량이 준다 그러면 삼성전기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기가 좀 미안하지만 네. 이게 무라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게 이제 추천을 마음대로 못해요. 삼성전기는. 네, 네. 그래서 아마 PCB 업.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덕전자는 그 중소 업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에는 FC BGA인데 BGA가 뭐냐면 그 밑에 썼죠. 뭐냐면 플라스틱 기판 위에 납땜과 같은 볼을 만들어 가지고 네. IC 회로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핀이 2,000개 이상 되는 네. 그런 거에서만 어떤 그 효용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대덕의 어떤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에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을 주도할 때 뭐 5G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에 결국은 PCB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가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업이익은 올해 193%, 내년에는 무려 91% 증가가 추정이 되는데 영업이익에서 2021년은 433억, 내년에는 일단은 827억의 어떤 그런 예상 영업이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BGA를 통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PCB 업체 중에서는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BGA가 이제 하이엔드 제품 글로벌적으로 일본, 이비덴, 신코, 한국은 삼성전기 다음으로 대덕전자에 진출하니까는 이러한 어떤 BGA 상품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가 한다는 거를 아시게 되니까 이제 글로벌한 어떤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이제 목표가를 22,000원을 일단 올렸죠. 그래서 2분기 어떤 예상되는 어떤 실적 호재 요인은 반도체 검사 장비량, MLU 매출 증가와 서버 및 내통의 수익성 개선, 그다음에 반도체 PCB 중 메모리양 매출 증가로 제품 믹스 개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양에서 뭐 FC, CSP 가격 인상 이런 호재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 이런 그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뭐 우리 디스플레이 이쪽에 여러 가지를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PCB 업체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1,600억을 투자한 FC BJ 공장이 일단은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올 3분기부터는 아마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반영해서는 충분히 아마 회사 내용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입니다. 대덕전자가. 네. 이제 삼성전기는 일단은 뭐 대형주지만 일단 중저가 주에서는 중소형주에서는 일단은 대덕전자가 탑픽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를 약 10% 정도만 상향을 했는데 지금 현 주가에 비해서는 꽤 많이 상향한 거죠. 지금 16,000원 선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많이 한 네.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그 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 그러네요.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과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되고요. 대덕전자에서 네.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이익률과 대덕전자의 영업이익인데 IM 비슷하네요. 부분, IM 네. 부분에 이제 핸드폰 부분 이렇게 네네. 되고요. 근데 $1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일단 대덕전자는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D램하고 낸도 출하량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이제 비교한 게 이렇게 나오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7,981억, 매출은 6,040억인데 이제 그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일단은 퍼는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이 회사 보면 이제 투신이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국인보다는 일단은 국내 기관들이 아마 투자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금 17,900원 찍고서 조정받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아마 16,000원 다시. 박스권을 다시 재차 회복하면서 아마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하는 종목이 대덕전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홈쇼핑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인데 뭐 현대 홈쇼핑 자체보다는 이제 자회사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제 목표가 올린 게 그래서 보면은 다른 관점이라는 거는 TV 홈쇼핑이 아니라 네. 다른 그 자회사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목표가를 11만 5천 원에서 10만 3천 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뭐 우리 홈쇼핑 프로그램 뭐 TV 홈쇼핑 뭐 네. 현대 홈쇼핑이 이제 본사가 저기 있어요. 천호동에 있어요. 천호동. 그런가요? 천호동에 네. 있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현대 LNC가 저는 처음에 뭐 이게 리스닝 컴프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리빙 앤 컬처더라고요. 네. 리빙 앤 컬처인데 결국엔 이제 인테리어 관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회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다른 건지 봐야 된다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건자재 업체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현대 홈쇼핑도 네. 자회사는 현대 LNC가 성장을 하면서 어. 아마 이제 현대 홈쇼핑도 같이 좋아진다 가지고 네. 이제 목표가를 올린 그런 쪽으로 종목이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쵸. 얼마 전에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백화점을 갔다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서도 리빙 앤 컬처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다는 그렇습니까?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홈쇼핑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더 현대 가봐야 네, 되는데. 다들 한 번씩은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네, 굉장히 이런 리빙 쪽으로 많이 이제 세팅을 한 3층인가? 네, 4층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서 인테리어도 네. 정말 이렇게 어디 놀러 온 듯한 몰 같은 느낌으로 해놨더라고요. 네. 아니 판교에 저기 현대백화점 가봤는데 거기도 여의도는 좋죠. 못 갔는데 네. 규모가 또 더 엄청나죠. 훨씬 더 여의도가. 업그레이드 돼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현대 리빙 컬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성장한 2,766억인데 영업이익은 무려 200% 이상 증가한 70억을 달성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북미 주택 시장이 어떤 호재에 의해서 네. 아마 증가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향후에도 계속 이제 지속돼서 성장이 예상되는데 국내 공급 물량 사이클을 고려할 경우에 내년도 하반기 내장재 공급 비중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세종 공장을 이제 추가 증설함으로써 이런 라인 증설했다는 어떤 매출액 증가 예상이 되고요. 그룹사가 이제 현대 리바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가구회사. 그렇죠. 네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예상이 된다. 해서 작년에 이제 원가율 개선, 올해는 해외 매출의 증가, 내년에는 국내 매출의 증가 및 그룹사 시너지에서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렌탈케어는 호지법인의 수익성에서 했는데 역시 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지금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데 제가 볼 네. 때는 85,000원대는 한번 우리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들어가 그다음에 볼게요. 밀린다면 이제 8만 원대까지 해서 밀리면 그때가 추가적인 매수 네.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항상 이제 들어가실 신규 진입을 하실 때에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벨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보다 좋은 내용으로 또 정확한 정보로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